장기 투자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진호의 달릴까? 말까. 여기는 네. 매경 스카이돔이고요. 사문타자 김진호 매니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니저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오랜만에 또 시장에 다시 활기를 띠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뭐 국내 증시가 지난주보다는 훨씬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당연히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국내 증시가 가장 저평가잖아요.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스닥은 아직까지 거품이 다 꺼지지 않았지만은 국내 증시 또 그리고 국내 대표 기업들이 꾸준하게 호실적을 발표하고 있고 매크로적인 이슈만 좀 완화가 된다고 했을 때는 사실 신흥국 중에서도 국내 증시가 가장 강하게 상승을 견인하지 않을까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비해서 이번 주에 빠른 속도로 안정을 찾고 있고요. 뭐 중국의 봉쇄 해제도 6월 정도에는 서서히 이뤄질 가능성이 높고 또 중국의 확진자도 좀 줄어들고 있고요. 또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단기 피크아웃 신호가 나왔던 만큼 어느 정도 시장이 계속해서 안정을 찾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시장의 대표 종목들이 오늘 좀 기술적 반등이 나와주면서 시장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데 지금부터는 시장에 대한 방향에 대한 고민보다는 확실한 종목들, 시장의 주도 섹터에 우리가 선택과 집중하는 게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도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그러면 리뷰부터 먼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이죠. 네. 앞으로 더 더워질 거라면서 그때 전자부품 업체인 SCD를 공략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수익률 11% 달성했습니다. 벌써. 네. 네. 엊그저께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이틀 얼마 안 만에 됐어요. 11% 정도 귀여운 수익이 나왔는데 네, 안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안타라고 말씀드린 종목들이 최근에 안정적인 수익 랠리가 나와주고 있어서 SC는 제가 목표가를 좀 높게 잡았었어요. 근데 목표가 언저리까지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 11% 가까이 상승 나와줬습니다. 예전에는 파세코라는 종목이 창문형 에어컨 관련해서의 가장 선도 기업이었었는데 삼성전자가 작년에 창문형 에어컨 시장에 뛰어들면서 이제 사실상 가전제품의 가장 공룡이라 보시면 될 것 같잖아요. 포식자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삼성전자와 LG전자도 창문형 에어컨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근데 물론 LG전자 같은 경우는 국내 시장이 아니라 해외 시장에 진출을 했는데요. 사실상 창문형 에어컨, 대우 위니아나 삼성전자와 또 LG전자의 냉매 밸브를 공급하고 있는 SCD가 파세코보다 훨씬 더 실적 성장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돼서 SCD를 가져왔는데 딱 이틀 만에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 1차 목표가 언저리까지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익절 라인대를 좀 제시해 드리겠고요. 또 2차 목표가를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절가를 2,450원으로 익절 라인대를 좀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2차 목표가는 3,000원 라인대를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함께 하신 분들 수익 축하드리겠고요. 2차 목표가는 3,000원 라인, 또 익절가는 2,450원으로 네.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리뷰할 종목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네. 하나 더 있는데요. 그때 안정적인 수익을 한번 기대해보자 네. 하고 안타 쳐주셨던 텔레칩스도 10%에 육박하는 수익을 냈습니다. 맞습니다. 안탈 기운이 진짜 좋은 네, 것 같아요. 안탈 기운이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해성 TS의 후속주로 텔레칩스를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말씀드린 지 얼마 안 돼서 8% 귀여운 수익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텔레칩스 같은 경우는 국내 어떤 차량용 반도체 설계 대표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었고 칩스앤 미디어를 매각하긴 했지만 원래는 칩스앤 미디어의 모회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용 반도체 관련해서 현대차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현대차에서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서 텔레칩스가 8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매출 비중만 본다고 하더라도 텔레칩스가 현대차 그룹의 70% 이상이 됩니다. 근데 텔레칩스가 더욱더 좋은 이유는 현대차 그룹뿐만 아니라 이제 삼성그룹의 어떤 전장 사업 확대와 또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기업들의 어떤 대규모 M&A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텔레칩스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와 MCU 차량용 반도체 칩 관련해서 시범 생산을 한 기업이 바로 텔레칩스입니다. 자체적으로 32나노미터급 차량용 반도체 MCU 칩을 작년에 독자 개발에 성공한 기업이기도 하고 국내 차량용 반도체 관련해서 대표 종목이고 또 그리고 eGMP,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플랫폼에도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아이오닉 5나 EV6 또 eGMP를 기반으로 한 전기차 플랫폼 전기차가 계속해서 판매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텔레칩스의 실적도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이제 보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를 제가 이제 19,200원 라인대를 제시해드렸어요. 그래서 19,200원 언저리까지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 지금 매수가 위 한 8% 정도 수익이 찍힐 텐데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19,200원 라인대 안착 여부를 좀 보시면서 2차 목표가 21,000원까지 수익률 극대화 전략을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절 라인대는
원래는 한 17,000원 라인대를 말씀드렸는데 익절 라인대를 다시 한번 제시해 드릴게요. 그래서 익절가로 18,000원 라인대로 상향 조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텔레칩스 홀딩 관점에서 계속 지켜보면서요. 입저가 18,000원으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댓글에서 보니까 오늘 10살은 더 젊어 보이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네. 변화된 게 있나요, 오늘? 이발 좀 했어요. 오. 네, 네. 그리고 요즘에 수영을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네. 요즘 유산소로 조금씩 살이 빠지고 있습니다. 오. 티는 안 나지만. 네. 세아 선배가 웃으시네요. 네. 네, 이렇게 또 네. 기분 좋게 힘 받아가지고 오늘도 신발끈 열심히 꽉 묶고 달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그럼 첫 번째 기업은 어떤 기업 들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 첫 번째 기업은 제가 그동안은 원전에 좀 집중을 했잖아요. 네. 뭐 한정 기술이라든지 한정 KPS 또 최근에 관명정이라는 종목도 가져오면서 3일 만에 50% 가까운 수익을 챙겼었는데 이제 원전이 너무나 큰 상승 흐름이 나와줬고 기대감이 크게 반영이 됐기 때문에 좀 다른 신재생 에너지로 우리가 옮겨가자는 의미에서 수소 에너지의 가장 대장인 두산 피어세이라는 종목을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으로는 두산 퓨얼셀 소개해 주셨습니다. 네. 수소법 개정안 통과로 또 그동안 약세를 보였던 수소 관련주들이 조금씩 먹구름을 거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일단 뭐 수소 에너지 같은 경우는 지금 2년째 조정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문재인 정권 때 이제 수소차 육성 또 그리고 수소 2030 그 로드맵을 발표한 이후에 수소 관련 종목들이 큰 상승이 나와줬고 또 특히 수소 에너지의 가장 대표 종목인 두산 피어셀이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와줬는데 최근에 이제 고점 대비해서 거의 반토막 가까운 조정 흐름이 나와주면서 상당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끝마쳐간 상태입니다. 그런 와중에 최근에 수소법 개정안이 지금 법사위에 통과되면서 오히려 수소 에너지 관련 섹터를 우리가 지금부터는 좀 관심 있게 보자는 의미에서 두산 피어셀을 가져왔습니다. 네, 그럼 수소법 통과 개정안에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네. 종목 지금 이 시점에서 저희가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두산 피어셀은 안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좀 장기적으로 바라보자 이런 관점이신 것 같은데 네. 사실 수소법 개정안이 5월 9일에 또 통과가 됐잖아요. 맞습니다. 1년 동안 기다려왔던 터라 좀 수소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보였었는데 네. 요즘에 또 다시 상승 탄력이 조금 둔화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언제쯤부터 좀 상승 탄력이 좀 거세질 수 있을까요? 네, 법사위 통과되고 나서 이제 큰 시세가 좀 분출이 됐었는데 네. 저는 오히려 수소 에너지가 지금부터는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예전에 수소차 관련 종목들은 사실 현대차 그룹이 이제 수소 승용차 관련된 R&D 투자를 이제 접고 전기차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수소 에너지는 얘기가 다릅니다. 최근에 이제 원전과 이제 수소 에너지는 탄소 중립으로 가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 과제 또 그리고 정부 최고의 어떤 국책 과제로 지금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소 에너지 관련 종목들은 지금부터라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수소법이 지금 심사위가 통과가 됐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법사위가 민주당이 좀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네. 법사위에도 통과가 되고 또 본회의에도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수소 에너지가 원전과 함께 신재생 에너지의 가장 대표격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좋고 단기적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원전 관련 종목들은 이미 너무 시세를 많이 네, 냈기 때문에 맞습니다. 수소 관련주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산 퓨얼셀 자세한 투자 포인트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뭐 두산 피어셀 같은 경우는요, 수소를 이용한 이제 발전용 연료 전지의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산에서 2019년도에 이제 물적 분할한 인적 분할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수소 에너지 관련해서 이제 S 피어셀과 또 두산 피어셀 그리고 동아화성 이 세 종목이 수소 에너지 관련해서 가장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수소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 자원입니다. 일단 뭐 석유라든지 뭐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화석 연료들은 보통 매장 자원인데 사실 이제 수소 같은 경우는 수소를 추출할 수 있는 기술력, 그러니까 기술 자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일 먼저 선도하는 국가가 그 수소의 산유국 지위를 얻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뭐 유럽이라든지 또 미국 또 그리고 중국과 일본도 지금 수소 에너지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최근에 이제 5월 9일 날 이제 수소법이 개정안이 이제 국회 그 상임위원회에 통과가 되면서 오히려 좀 큰 시세가 한번 분출이 됐었었는데 그 상승폭이 좀 일부 지금 반납이 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일단 앞으로 그 다수당인 지금 민주당에서 좀 주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법사위 심사를 거쳐서 본회의 통과도 굉장히 유력한 상태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정부에서도 네, 이제 신재생 에너지 또 이제 그 수소 에너지에 대한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고 좀 보고 있는데 최근에 정부와 또 한국수력 원자력이 대용량
대용량 청정 수소 생산과 저장 플랜트 구축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착수했다는 소식이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기 정권에서도 본격적으로 수소 에너지 사업을 착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탄소 배출이 없는 원전에서 수전해를 해가지고 또 기술 조합을 필두로 수소 에너지를 추출한다라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앞으로 이제 수소 에너지의 성장성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소 에너지가 이제 세 가지로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수소 에너지가 이제 3대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레이 수소가 있고요. 또 그리고 블루 수소가 있고 또 그리고 그린 수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레이 수소 같은 경우는 가격 경쟁력은 있지만은 그 수소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블루 에너지도 마찬가지로 청정 에너지이긴 하지만은 부생 수소와 천연가스를 이제 분해해서 만드는 계질 수소이기 때문에 수소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또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높기 때문에 사실상 앞으로는 그린 수소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또 미국과 유럽에서 또 일본에서도 그린 수소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도 이제 재작년부터 계속해서 그린 수소에 좀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탄소 배출이 없는 원전을 이용해서 수전의 기술로 수소를 추출하기 때문에 탄소 배출량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기업과 또 국내 기업 또 정부에서도 지금 그린 수소에 집중하고 있고요. 거기에 가장 앞장서서 또 지금 선도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두산 퓨어셀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제 방한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5대 그룹뿐만 아니라 이제 OCI와 또 하나, 또 신재생 에너지 대표 기업들의 총수들도 불러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사업도 같이 또 협력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원전과 함께 가장 청정 에너지로 떠오르고 있는 그린 수소가 가장 신재생 에너지의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돼서 두산 퓨어셀을 오랜만에 가져왔습니다. 아, 네. 바이든 대통령이 아무래도 신재생 에너지에 네.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네. 그럼 다음 주부터 좀 신재생 에너지에 집중해서 봐도 네. 괜찮을까요, 웨이소님?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전이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네. 관명전기도 최근에 말씀드리고 50%나 상승이 나와줬기 때문에 어떤 이제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소 관련 종목들은 지금 2년째 조정 흐름이 나와주고 맞아요.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 거의 뭐 반토막, 많게는 뭐 3분의 1토막까지 조정이 나온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수소차가 아니라 수소 에너지 쪽에 우리가 집중한다고 했을 때는 앞으로 충분히 상승 흐름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고 또 국회 본회의의 통과가 굉장히 유력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는 원전의 그 수급이 수소 에너지로 이동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두산 퓨어셀은 지금 보합권에서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 네. 그럼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가격 전략 차트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일단 뭐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는요, 뭐 가격적인 매력이 뭐 충분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현재가에도 매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뭐 차트만 잠깐 보시면은 지금 고점 대비 계속해서 하락 추세가 이어지다가 5월 9일 날 이제 수소법이 국회에 통과되면서 한 폭의 큰 상승 흐름이 나와줬다가 그 상승폭마저 좀 반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매력이 좀 충분하고요.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로 또 그리고 손절 라인대를 제가 32,500원 라인대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33,000원 부근대에서 2차 매수 그리고 1차 목표가는 4만 원, 2차는 44,000원 라인대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적인 매력이 있는 두산 퓨어셀 1차 목표가는요 4만 원이니까요. 접근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네, 이렇게 첫 번째 종목으로 수소 섹터 안에서 네. 두산 퓨얼셀이라는 종목 알아봤고요. 네. 자,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섹터에서 어떤 종목 가지고 나오셨나요? 네, 이 섹터는 항상 제가 강조하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네. 하루에 한 종목은 꼭 가져오고 있는데요. 오. 바로 미래 모빌리티입니다. 그 안에서 핵심 종목인 현대공업이라는 종목을 두 번째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미래 모빌리티가 답이다. 현대공업을 맞습니다. 오늘 네.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사실 자동차 부품주들은 우리 매니저님이 네. 거의 다 수익을 냈잖아요. 뭐 맞습니다. 아진산업, 구형테크, 화신 다 수익을 냈었는데 네. 아직도 수익이 날 종목이 남아 있나요? 사실 이 현대공업이 4월 11일 날 가져왔던 종목이에요. 맞아요. 근데 수익 냈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수익이 났던 종목인데 왜 리뷰를 안 했냐면은 한 달 지난 종목은 달릴까 말까 해서 리뷰를 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난 종목들을 리뷰한다는 건 너무 촌스럽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한 달 안쪽에 수익이 났던 종목들만 말씀드리기 때문에 네. 타점이 왔다 그러면 다시 재추천을 드리지 절대 리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공업도 4월 11일 날 말씀드려서 큰 수익이 났던 종목이지만 다시 한번 타점이 와서 현대공업을 가져왔고 최근에 뭐 구형테크라든지 뭐 화신 또 그리고 뭐 아진산업 뭐 SL까지 제가 다 홈런 말씀드렸던 쳤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뭐 최소 2루타에서 많게는 이제 3루타, 장애 홈런까지 쳤던 종목들인데 현대공업도 현대와 기아가 움직였을 때 가장 빠른 속도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고 판단돼서 다시 한번 현대공업을 가져왔습니다.
네, 그럼 현대공업 어디까지 달릴 수 있을지 네. 매니저님의 선택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과연 현대공업 홈런을 칠 수 있을까요? 달릴까 말까? 자,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현대공업은 3루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 네. 네, 수영 잘하시는 김준호 매니저 이번에 또 3루타를 네. 열심히 쳐주셨습니다. 현대차가 깐깐하기로 유명한 또 미국과 맞습니다. 유럽 시장에서도 그렇게 요즘 잘 팔리고 있다면서요? 뭐 아이오닉 5나 EV6가 워낙에 잘 팔리고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제 눈에는 테슬라보다 조금 더 이뻐요. 네, 그래서 아이오닉 5나 EV6도 워낙에 잘 팔리고 있고 또 이제 매크로적인 이슈가 완화됐을 때 가장 큰 피해를 받았던 섹터가 현대차 그룹이기 때문에 이제 뭐 지정학적 리스크, 중국의 어떤 봉쇄 해제 이런 부분들이 호재가 나왔을 때 가장 강력하게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현대차 그룹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현대공업은 사실 현대차 그룹 계열사는 아닌데요. 매출 비중이 거의 100% 가깝게 현대차에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뭐 현대차가 움직였을 때 가장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매크로적인 이슈, 차량용 반도체, 뭐 수급 교란 여러 가지 이슈에도 불구하고 현대차가 4분기 연속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던 걸 놓고 봤을 때 매크로적인 이슈가 완화됐을 때 현대차 그룹이 움직이고 그랬을 때 현대공업이 가장 빠른 속도로 상승을 견인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돼서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네, 요즘 또 실적이 좋으면 그렇게 잘 갑니다. 현대공업 그렇다면 어떤 투자 포인트들이 있을지 저희 자세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뭐 현대공업은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뭐 구형테크나 또 화신, 마진산업, SL과 함께 친환경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 가장 대표격인 종목입니다. 근데 화신과 아진산업과는 다르게 어떤 미국에 직접 공장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국내나 중국에서 현대차 그룹의 친환경 자동차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고 1차 협력사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너시스의 매출 비중이 한 30%가 넘어요. 그래서 고가 라인업의 판매량은 당연히 매출액으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중저가 자동차에 비해서 3배 이상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고가 SUV 라인업의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고 제너시스 판매량이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공업의 실적 또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오닉 5에도 280억 규모의 부품을 작년 3월부터 공급을 해왔기 때문에 아이오닉 5뿐만 아니라 또 현대차 그룹의 eGMP를 기반으로 한 전기차 판매량의 증가에도 현대차 공업의 실적 성장이 더욱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일단 현대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내장재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뭐 현대차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뭐 헤드레스트라든지 뭐 암레스트 또 그리고 뭐 시트 커버 또 그리고 뭐 시트 패드를 이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 점을 제가 높게 보고 있는 게 일단 내장재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전기차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전기차에도 들어가고요. 또 수소차에도 들어가고 기존의 내연기관차에도 이 내장재 부품들이 들어가고 또 현대차가 새롭게 지금 개발하고 있는 2025년도에 UAM 관련해서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UAM 플라잉 카에도 이 내장재 부품들은 이제 공급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랫동안 현대공업과 현대차가 이제 오랜 신뢰를 바탕으로 지금 자동차에 공급을 하고 있는 거라서 뭐 기아차 판매량 증가나 현대차 판매량 증가나 제너시스 판매량 증가, UAM 관련해서 판매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현대공업의 내장재 판매량은 더욱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공업도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최근에 이제 전기차 쪽에 R&D 투자를 확대하고 있잖아요. 근데 현대공업도 마찬가지로 R&D, 전기차 스타트업 기업들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음극재 기업이라든지 또 분리막 기업, 또 그리고 양극재 관련된 스타트업 기업에 계속해서 지분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신성장 동력으로 2차원지 소재 기업들의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 현대차의 탄탄한 매출처, 캐시카우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또 신성장 동력, R&D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현대차의 상승에 더불어서 현대공업이 더욱더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판단돼서 4월 11일에 이어서 다시 한번 현대공업을 가져왔습니다. 네, 현대공업 3루타 쳐주셨잖아요. 네. 보니까 작년에 11,800원까지 올라갔던 종목인데 네. 올해도 기대해봐도 될지 가격 전략 이야기해볼게요. 그때도 제가 현대공업을 말씀드려서 한 100% 이상의 상승이 나와줬던 종목이고요. 네. 현대공업 같은 경우는 현대차 그룹, 저는 자동차가 사실 이번에 어떤 매크로적인 이슈의 가장 피해 업종이었지만 실적은 워낙에 잘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주도 섹터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공업이 그 안에서 가장 대장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로 접근하시고 손절가는 7,200원, 1차 목표가는 8,900원, 2차는 9,6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손절가 함께 참고하시면서 접근하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도 이렇게 알차게 두 종목 알아봤고요. 오늘부터 다시 무료 방송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랜만에 4시 30분에 MBN골드 사이트와 유튜브를 통해서 시장 전략 그리고 앞으로 시장의 안정을 찾고 있는데요. 가장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
4시 30분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4시 30분 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5장에서도 홈런 치세요.